여러분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소국이라고 부르기에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고 하기엔 속이 좁아 합쳐서 중국이다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반중국 정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전쟁을 생각하면 이 반중 정서가 오래되었을 것 같지만 2002년대만 해도 중국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호감도는 66%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신기하신가요? 실제로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이 족쇄가 되었지만요. 최근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자 고작 10점 만점에 2.73점으로 북한의 2.89보다 낮았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대한민국 소국 폄하 발언, 각종 문화에 대한 동북공정까지 우리가 싫어할 행동은 모두 하고 있는 중국.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그들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과거부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에 비해 자본과 자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는 한한령 당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엔터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했고 국가 경제 위기론까지 나돌았죠. 다만 이후 어떻게 되었던가요? 우리는 중국을 대신해 세계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K컨텐츠라는 이름으로 한국이란 국가를 명품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었죠. 그전까지 우리가 서방에 기억된 이미지라곤 분단국가, 전쟁 혹은 알지도 못하는 이가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이제 이때와 같은 위기는 다른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불리는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핵심 소재라고 알려진 일명 하얀 석유, 리튬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리튬 생산량은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리튬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소재를 포함하면 총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들이 리튬을 막으면 우리 경제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흔들릴지언정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한한령 때 우리 문화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기업이 대박 리튬 매장지를 찾고 한국에서 가공 및 생산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트루코리아가 전해드립니다. 리튬, 밀도가 가장 낮고 고체 원소로 반응성이 강한 금속으로 광택이 없는 연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화합물은 대부분 카메라나 노트북 등의 리튬 전지에 활용되었는데, 최근 환경 문제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며 그 가치 역시 높아져 하얀 석유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2023년 3월 2일 배터리 시장 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4대 소재 시장은 2022년 549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933억 달러, 2030년 147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튬의 경우 2040년까지 지금보다 40배 이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수입으로, 그 중에 무려 95%를 중국과 칠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라틴 아메리카에 구축한 영향력을 활용해 리튬을 비롯한 광물 확보에 힘쓰고 있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미주 프로그램 책임자인 라이언 버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프로젝트가 점점 청정 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다며, 중국이 대출을 축소하고 보상에 집중하면서 양측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점점 더 증가하는 중국의 자원 영향력.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때문에 늘 수출주도 경제를 앞세워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늘 당하는 입장이었죠. 그것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요. 중국 역시 이런 이유로 우리를 소국이라 불렀는지 모릅니다. 누가 소국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다만 우리는 결국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다양한 핵심 소재 개발 및 수출 활로를 열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 기업 중 포스코는 누구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18년 8월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옴브레 무에르토의 리튬 염호 광권, 즉 리튬이 녹아있는 소금 호수를 인수했는데요. 이는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2020년 말 포스코는 탐사 활동을 통해 놀라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처음 인수 당시 예상했던 리튬 양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양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공식 리튬 매장량은 무려 1350만 톤, 내년부터 연간 2만 5천 톤을 자체 생산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전기차를 무려 60만 대에서 100만 대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총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포스코라고 하면 조선, 자동차, 건설, 토목 등의 철을 제작 및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지만, 2010년 리튬을 직접 추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2차전지 광물 사업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예상했기 때문으로 2007년에는 광양제철소의 리튬 생산 공장 설립과 호주 필바라 미네랄스와 연간 최대 24만 톤 이상의 리튬 전광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첫 해외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그치지 않고 리튬 원료 확보와 직접 생산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10월 전남 광양 율촌 산업단지에 연간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순차 준공하는데, 이는 연간 전기차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리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의 행동은 우리가 중국의 의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리튬을 포함한 10대 핵심 광물 처리 공정 역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 작업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지속되었던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피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2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차 등 핵심 광물 수요 기업의 관계자와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제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광물 33종의 매장 생산량을 고려해 30개의 전략 협력국을 선정해 민간 기업의 광산 투자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미국이 주도하고 13개국이 참여하는 광물안보 파트너십과 호주가 주도하고 25개국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작업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갑작스러운 수출 차단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축량 역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폐기물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율 비율을 20%까지 늘리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의 재자원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와 클리스터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인력 양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차 전지 산업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2010년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고 인도네시아도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는 등 특정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원 개발은 위험성이 있고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만큼 전략적 협력국과 일관되고 꾸준한 자원 외교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80%에서 2030년까지 5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금 늦은 것처럼 보이기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분명 올바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코의 자원개발 현황 소식이 우리가 향하는 그 길을 반짝이게 닦을 수 있겠죠. 몸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마음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 친구처럼 보여도 모두가 벗은 아니죠. 중국과 우리가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중국과 전처럼 가까워지는 시기가 혹은 이전에 없던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동등한 입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들과 떨어져야 할 때인 듯 합니다. 우리에게 자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만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일본에게도 비슷한 일을 당했으나 이겨냈으며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트루코리아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기술 개발과 자원 확보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